신발을 한번 볼까? 예쁜 신발을 좋아해요. 귀족은 60cm까지 신을 수 있어. 60cm? 신발이 막 1000켤레가 나오고 뭐. 야, 네가 이멜다야? 골드버튼 아이템으로 창피하지만 금치마에 금샌들. 네, 안녕하세요.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남성분들도 좋아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맞아. 왠지 그래도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신발 이야기. 오. 구두 이야기. 네. 네. 또 구두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렇지. 예전에 어떤 여자 연예인분이 막 자기 구두를 애기라고. 아, 애기라고? 베이비 뭐 그러신 것도 있었는데. 아, 정말. 지윤님 신발 좋아하세요? 제가 쇼핑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아하는 게 구두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옷 같은 거는 막 갈아입고 부산스럽잖아. 근데 신발은 좀 가뿐하잖아. 아, 맞아. 그리고 왠지 기분이 좋아. 그 소파에서 이렇게 기다리잖아. 점원분이 신발을 이렇게 막 싸갖고 오시면은. 그리고 신고서 이렇게 거울 보고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신발이 옷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딱히 안 예쁘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지. 패션의 완성이기도 하지. 그래서 신발 사고 이런 거는 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은하님은? 저요? 좋아하겠지. 쇼핑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 별로 좋아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신발장 안에 신발이 그득해서 전생에 지네였나. 운동화만 여러 켤레 있잖아요. 그렇지. 또 요즘 뜬다 하면은 한 켤레씩 사기 때문에. 근데 한번 신발의 역사를 한번 따져볼까요? 아, 신발 얘기를 하는데도 역사를 또 따지고 우리가. 예. 쇼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역사부터 이야기한다. 예, 뭐 이만큼 알고 우리가 쇼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류가 태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신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히 언제부터 신발을 신었다 이런 기록은 없는데 한 8만 년에서 10만 년 전이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부 해안 쪽에 가서 발견한 화석이 있는데 이게 발자국 화석이에요. 근데 이 발자국 화석을 봤는데 발가락 이렇게가 없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인 같은 게. 뭘 신고 찍어갖고 그렇지. 그렇게 됐구나. 맨발로 찍었으면은 이게 발가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모양새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래서 그때도 이미 인간이 신발을 신지 않았겠냐라고도 추정을 하는 거죠. 하긴 그 시대에 인류가 대륙 간 이동을 막 했잖아. 그치. 장거리를. 그랬으면은 정말 발에 뭘 신고 걸어갔어야 될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운 데만 사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간이 그렇지. 지나면서 뭐 추운 시기도 있었고 하니까 뭔가를 덮고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신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가장 오래된 신발의 유물은 미국 오레곤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래? 미국? 특이한데? 미국 오레곤주의 포트럭이라는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발이 발견이 됐고 이게 한 기원전 7,000년? 뭐 그쯤 되니까는 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거의 10,000년 전이나 다름이 없다고 어떤 얘기했죠? 신발이 발견됐죠? 샌들 같은 거. 역시 인간이 가장 먼저 만든 신발의 형태는 샌들인가 보다. 왜 그리스 신화에도 그치. 샌들이 나오잖아요. 그지 뭐 화병에도 다들 샌들 신고 나오고. 아, 맞아요. 그 왜 그리스 신화에 아르고스 원정대 황금 양털을 찾아 떠나는 우리 그 지난번에 원정대 얘기했잖아요. 이하손이 모노샌달로스.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한쪽 신발? 한쪽 발에만 샌들을 신은 남자. 이하손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있다가 삼촌이 차지한 왕자를 다시 찾으러 이올코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신발을 한 짝 잃어버리게 되죠. 강을 건너다가. 그래서 그 신발을 한 짝 잃어버리고 한쪽에만 신발을 신고 이올코스에 나타났더니 거기 노래가 퍼지고 있는 거야. 한쪽만 신발을 신은 남자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네라는 이제 구전 가요가 떠돌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보니까 쟤잖아.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 보면 샌들의 역사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샌들 하면 생각나는 곳이 고대 이집트 뭐 이런데 아니면 고대 로마, 그리스 이런 데인데 그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신발, 그러니까 뭐 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주는 상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을 모신 신관이라든지 뭐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잘 버틸 수 있는 로버스트한 그런 재료로 만든 샌들을 신었다는 거죠. 뭐 파피루스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했는데 이제 그냥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그 나뭇잎 같은 거나 따갖고서는 이렇게 하고 뭐 잘 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나? 노예는 신발을 못 신었대요. 그리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는 비천한 신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와, 신발 안 신고 일하려고 했으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신발을 안 신고 있다라는 것이 왠지 되게 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다. 그치, 나는 그치. 뭐 감출 것이 없다. 그럼 고대 로마 같은 경우는 황제의 신발은 좀 특별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의 뭐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신발을 신었는데, 재밌는 거는 중국 황제를 아련하러 들어갈 때 이때 뭐 신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무기나 이런 걸 갖추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 건 그렇죠. 당연하고 꼭 신발을 벗고 들어갔대요. 왜 우리도 지금 비행기 911 이후에 보안 검색이 그치,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사실 신발 막 신고 그쵸. 그 보안 검색 때 통과하다가 요즘은 많은 공항에서 신발 벗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이 안에다 뭘 숨겨갖고 갈 수 있어서 그런가? 독침 여기다 톡 그래 팍 붓고 막 이러는 건가? 그래서 그렇게 신발이 뭐랄까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편의를 위해서 신는 것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서양의 회화 같은 걸 보면 비단신을 신은 여자들도 있고 가만 이제 신발을 보면 보석이 박힌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고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 있잖아요. 무용총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벽화를 보면은 거기서도 등장 인물들이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앞코가 약간 살짝 들려진 꽤 패셔너블한 신발을 신고 있던데 이렇게 신발에 장식 요소가 가미된 건 언제적부터였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나도 해봤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단순하게 재질로만 구분을 했던 게 나중에는 이제 장식을 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중세쯤 가면은 거기다 금실, 그렇지. 은실 뭐 이런 걸로 한다든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을 이렇게 받아 넣는다든지. 버클에다가 보석을 받고. 네. 그리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는 그런 신발들이 유행을 했대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통급 신발 이런 걸 좀 많이 신었다. 예전엔 남자들이 오히려 하이힐을 신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뭐 그 위대하신 루이 14세 다리 쫙 각선미 뽐내면서 그러고서 딱 보여주고 있지. 근데 아래 보면 굽이 이만큼. 굽이 있단 만큼. 앞에도 있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귀족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용도로 신발이 많이 쓰였다는 거죠. 14세기 중반 정도에 앞코가 뾰족한 남자 신발이 유행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크랙코라고 불렀는데 이게 왜 유행이란 게 한번 시작되면 막 걷잡을 수가 없잖아. 그치. 여자들도 치마가 계속 짧아진다든지. 옛날에 왜 조선시대에 가채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자들 머리 이제 이렇게 막 가짜 머리 얹는 거. 그게 점점 무거워져서 목뼈 부러지고 머리 때문에. 어린 신부들은 그 무게를 가누지 못했다 그랬는데 하도 이 크래코란 신발이 계속 길어져 갖고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이제 임금이 신발법 약간 발음이 좀 이상하다. 신발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서 길이를 정해줬다는 거야. 이제 발 길이 빼놓고 귀족은 60cm까지 신을 수 있어. 60cm? 그다음 뭐 중간에 신사 계급은 몇 cm, 그다음에 평민은 15cm까지. 근데 60cm면 거의 스키인데 스키. 그래서 신발 끝에 방울을 달았대요. 안 그러면 앞에 사람 치잖아. 딸랑딸랑. 자전거 같다 꼭.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어리석은 유행 같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또 그때 보면은 이 사람 뭔가 패셔너블하고 플러스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를 알려주는 거니까 점점 경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대중문화에서도 이 신발, 구두가 되게 화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 신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섹스 앤 더 시티. 대단했지. 그때 그, 캐리 브래드쇼. 네, 이 캐리가 그 신발 쇼핑 광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유행했던 브랜드가 캐리가 특히 사랑했던 브랜드를 기억해보니까 마놀로 블라닉, 로저 비비의 지미추도 있었고. 지미추 그런 것들을 많이 신고 나왔고 핸드백은 팬디, 바게트백. 그때는 정말 그거 보면서 야 나도 그런 걸 신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왜냐면 워낙 굽이 높고 막 깃털 달리고 그런 걸 많이 이제 신고 나서 좀 먼 것 같았는데 근데 신발 살 때 또 떠올리는 사람이 이제 연예계 인물은 아닌데 신발 이제 정신없이 사다 보면 갖고 들어오면 어머니가 그러시거든. 야 네가 이멜다야? 이거 완전 옛날 사람이 했고 우리 같은 사람만 알아. 우리 피디님 모르시지? 큰일인데? 모르시죠?
아, 몰라. 사실은 1986년에 건조해서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신발 좀 사면은 야, 네가 이멜다도 아니고 말이야. 이멜다 신발하고 또 빤스도 있지. 건조해서 내려왔을 때 신발장 안에 1000켤레가 있었대. 이멜다가 누구냐면요. 네. 현 그 필리핀의 대통령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어머니예요. 아, 그렇지. 그 이멜다의 남편이 마르코스였고 이 마르코스가 이제 독재를 하다가 나중에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가요. 근데 미국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대통령궁 들어가고서 막 뒤지고 했더니 막 신발이 막 1000켤레가 나오고 뭐 그리고 속옷 뭐 브레이지어랑 뭐 이거 팬티랑 이런 것들이 막 수천 개가 나와갖고서 얼마나 사치를 했냐. 근데 이분이 원래 예뻐요. 미스 필리핀 출신이었나? 배우 출신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지금 현재 필리핀의 대통령의 어머니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와이 망명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지. 컴백을 하신 거지. 컴백을 하신 거지. 근데 이제 섹스앤더시티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게 그 캐리가 그렇게 막 신발 쇼핑을 하고 다니는 게 약간은 좀 허영심? 과소비? 그리고 불안함 해소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지. 약간 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골드 디거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했거든요. 브런치 먹고. 그렇지, 맨날 그렇지. 모여서. 근데 그 4명이 전부 다 사실은 뉴욕에서 나름 중상류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네. 명은 큐레이터, 한 명은 변호사, 뭐 그다음에 한 PR 명은 쪽 하는. PR,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캐리가 제일 떨어져 직업적으로 보면은. 칼럼니스트죠. 칼럼니스트인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뭐 재력이나 이런 데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 여성이 끊임없이 희구를 하는 것이 전형적인 어떤 여성의 삶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막 하고 막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브런치 먹고 뭐 신발 사고 쇼핑하고 막 이러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의 부인이 돼서 아이를 갖고 안정적으로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또 갈망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 누군가는 부자여야 돼. 뭐 약간 이런. 미스터 빅. 미스터 빅. 거기서 미스터 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사만타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스터 빅을 딱 속 얘기를 하면서 저기 미스터 빅이라고. 넥스트 트럼프라고. 아,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한 장면이 다시 있어. 찾아봐야겠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한 장면이 있어. 그래. 근데 하여튼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릴레이트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뭔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서 뭔가 좀 저거는 좀 별론 것 같아 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굉장히 다면적인 성격을 가졌던 그런 캐릭터였고 그 캐릭터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 신발이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사실 잘 신을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신발들, 정말 굽이 높고 스틸레토에다가 막 깃털과 구슬이 정말 잔뜩 달린 왜 근데 하필 그런 불편한 신발을 신으려고 했을까? 예쁘거든. 뭐 이유가 없잖아. 그냥 예쁘거든. 너무 활동성이 없으니까 난 늘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어. 그런 신발을 신는 분들은 활동을 많이 할 필요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것이 신분의 과시일까?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치. 이제 그런 신발들은 보통 어떤 때 신냐면은 레드카펫을 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디 좋은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그냥 딱 리무진 타고 문 열어주면 내려가고 거기서부터 안까지 들어갈 때만 신으면 되는 거거든. 캐리 브래드쇼는 사실 그 정도의 경제력을 소유하지는 못했고 그 뉴욕 거리를 막 열심히 걸어 다녀야 그렇지. 하는 그런 종류의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지. 그런데 그거를 약간 신발로 해소를 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여전히 비싼 신발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액세서블하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캐리가 신발을 살 때 보면 대충 남자랑 좀 안 좋거나 꿀꿀하거나 뭐 약간은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때들이 많아요. 이거를 좀 좋게 해석을 한다면은 누군가의 어떤 뭐 영향을 받는다든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좀 해소를 하겠다라는 어떤 자립심을 보인 거다라고 해석을 좀 좋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유학 다닐 시절에 맞아요. 그 섹스 앤 더 시티가 유행을 했고 그런데 그때 보면은 여자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 때 슈 쇼핑 가자. 이게 거의 스트레스 해소의 대명사 비슷하게 맞아요.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요즘도 그러나? 요즘 먹으러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외국 친구들이랑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땐 정말 슈 쇼핑이라는 맞아요. 게 정말 스트레스 해소의 하나의 굉장히 상징처럼 됐었죠.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나는 굉장히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여성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발 같은 거를 이제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이애나 황태자비예요. 오.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키가 되게 컸어요. 찰스 그 지금의 왕보다도 좀 더 커 보이던데. 비슷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78, 180. 와, 크다. 근데 거의 모델 키지. 그러니까 뭘 입어도 되게 막 티가 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찰스 국왕하고도 현 국왕하고도 키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이제 약간 단화 같은 걸 처음에 많이 신었단 말이에요. 아. 어쨌든 간에 좀 맞춰줘야죠. 맞춰줘야지. 황태자이기도 하고 뭐 왕실의 어떤 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황태자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단화를 신거나 그래서 조금 낮은 굽을 신고 이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륜 사건도 알게 되고 뭐 이러면서 점점 굽이 높아져. 진짜로. 쭉쭉쭉. 점점점 굽이 높아지고 점점점 화려해지고 그래서 그 절정에 이르렀던 것이 카밀라와의 불륜을 찰스가 얘기를 했을 때 그날 서펜타인 갤러리 그 오프닝이었나? 하여튼 파티에 참석을 할 때 리벤지 드레스라고 해서 까만색 드레스 여기 그쵸. 어깨 확 드러난 거. 섹시한. 그걸 입고 쫙 나타나는 게 그게 이제 절정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다이아나가 이 하이힐을 점점 신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찰스한테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거를 나타내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다이애나는 현실 속의 신데렐라인데 우리가 동화 속 신데렐라도 그치? 신발로 죽고 사는. 사실 신발 얘기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신데렐라잖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야, 너도 그거 아는구나, 그 노래. 그럼. 피디님 아세요? 알아요? 그것은 아신다고. 다행입니다. 네. 근데 신발이 사실은 신데렐라라는 그 주인공의 정체성이자 그렇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상징물이잖아요. 난 가끔 궁금했었어. 또 왜 하필 신발일까? 그럴까? 딴 것도 아니고. 뭐 팔찌를 놓고 간 것도 아니고 귀걸이도 아니고 왜 신발일까? 맞아.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 장갑도 아니고. 장갑도 아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발이 두 쪽이잖아. 어쨌든 한 켤레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약간 부부의 연을 의미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을 잃어버리고 한쪽을 들고서 이제 찾으러 다닌다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서 내가 흥미롭게 생각한 거는 유리구두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신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신분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렇죠. 뭐 금실을 박냐, 은실 박냐, 보석을 박냐인데 이 유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사실 읽을 때는 유리구도 신기 되게 불편하겠는데 그러니까. 깨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 동화가 이제 구전으로 내려왔고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한 거 쓴 거잖아요. 네.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유리라는 게 굉장히 귀할 때였거든. 산업혁명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리를 대량으로 조금씩 생산을 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 전에는 유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구두다 하면은 이게 굉장히 귀한 걸로 만든 그래서 신데렐라는 딱 유리 구두를 신고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분의 공주님 같은 그렇구나. 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나는 유리구두 신고 뛰어가면은 깨지니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신는 줄 알았어. 신박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 근데 나는 그 신데렐라 얘기 읽을 때마다 근데 제일 끔찍한 게 옛날 버전, 그 약간 잔혹동화 버전으로 하면 언니들이 거기 발 맞추려고 큰 언니는 뭐 발가락을 자르고 둘째 언니는 발 뒤꿈치를 자르고 그치. 그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했는데 왕자가 맨 처음에는 쑥 이제 피 질질 흘리면서 꾸겨 넣으니까 신데렐라인 줄 알아. 바보 아니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못 알아보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데렐라의 수호 천사 역할을 하는 비둘기가 왕자님 거기 피 흘리며 질질 발을 끌고 가는 사람은 당신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제서야 아닌가? 이러면서 같은 남자들은 이거 몰라. 그러니까 좀 예쁘다 하면은 그냥 그게 그건 줄 아는 거지.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유리구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잘 알았네요.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언니가 발가락 자르고 막 뒤꿈치 자르고 막 이런 게 끔찍해. 그런 정도로 신분 상승을 원했던 게 아닌가. 그 유리구두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잘못해갖고도 그러고서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신데렐라 스토리 하면은 이제 착하게 살면은 왕자님이 한테 시집 간다 이게 아니라.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지.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뻐야지 시집을 가죠. 근데 그 뒤에 숨겨진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남의 자리나 아니면 함부로 신분 상승을 노리고 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약간 계급적인 그 계층을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딱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늠자라고 해야 될까? 맞춰준 증표는 바로 발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리구두에 맞는 사람만 사실은 왕자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뭘 자르든 찢든 간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너무 심오하게 갔나? 너무 우리가 정치 사회학적으로 간 것 같아. 동화에 나오는 신발 중에 또 인상 깊은 게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은구두잖아. 그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이 1900년대 초에 이제 소설을 쓸 때는 그게 은구두였는데
나중에 영화화가 되면서 빨간 구두가 1940년대 루비 구두가 되는 거는 나중에 그 컬러 영화의 기술을 보여주려고 은구두로는 색깔이 드러나지 않으니 빨간 구두로 해라라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 도로시가 이제 신발을 탁탁 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은구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제 신발 같은 것도 유행을 타잖아요. 그렇지. 네. 신발만큼 또 유행 타는 게 없죠. 트민요. 우리 은하님. 괜히 그 트렌드를 핑계 삼아 또 뭐 살라고. 트민요잖아. 그래. 우리 트민요 은하님. 트렌드를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떤 게 유행하나요? 뭐 요즘은 몇 년째 스니커즈가 유행이죠. 여러 가지 형태의 스니커즈가 이제 유행을 바꾸고 있죠. 뭐 밑창이 두툼한 걸 신었다가 밑창이 얇은 걸 신었다가 이제 작년 올해 초까지는 여전히 삼바나 가젤, 아디다스 것처럼 밑창이 좀 얇은 거가 유행을 했다가 이제 조금씩 또 밑창을 두꺼운 거를 찾는 그래야 또 한 켤레 더 사지. 근데 사실 스니커즈가 유행한 거는 한 2000년대 초반을 넘어서서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무조건 구두를 신었잖아. 그쵸. 만약에 운동화를 신고 조금 회사 앞까지 가더라도 거의 우리 회사 앞에서 갈아 신고 들어가라 그랬거든. 근데 좀 2000년대 초반에 제가 회사 들어가서 출장을 많이 다녔잖아요. 네. 근데 출장을 다니다가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야, 뉴욕에선 사람들이 운동화 신고 회사 간대. 그럼 우리가 진짜? 야, 그러면 너무 막 차려입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정장을 입고 가야지. 너무 격식이 안 맞는다. 이랬는데 그게 점차 대세가 돼서 이제 제가 회사를 처음 입사한 지 몇십 년이 흐른 후가 되니 이제 스니커즈를 당연히 회의나 이럴 때도 신고 들어가는 걸로 된 거 보면은 대단하죠. 옛날에 기억나요? 옛날에는 우리는 대학교 때 학교에도 구두를 신고 다녔어. 맞아요. 그래서 입학을 하면 입학 선물이 금강제와 상품권이었어. 5만 원. 자, 대학교에 들어갔으니 이제 숙녀가 되었으니 구두를 신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어른들이 5만 원 상품권 주시면 이제 구두를 신고 막 연분홍 구두 이런 거 신고 학교에 가잖아. 그럼 이제 우리 학교 건물이 단과대 건물이 언덕백에 있었어. 되잖아. 봄에는 맨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다녔잖아. 신데렐라 언니도 아닌데 발 뒤꿈치가 다 까져갖고 그래갖고 맨날 가방에 데일밴드 넣어 다녔잖아. 맞아. 네. 정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스니커즈의 세상이 됐으니 좋은 세상입니다. 저는 발이 좀 큰 편이에요. 키에 비해서. 맞죠. 지금은 별로 안 큰데, 그러니까는 요새 워낙 또 발들도 크고 하니까 지금 기준엔 별로 안 큰데 그 당시만 해도 발이 좀 큰 편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금강제야 이거 말고 신발을 좀 사러 가겠다라고 하면 그때 많이 갔던 데가 이화여대 앞에 구두점이 있어. 구두 파는 약간 보세 구두 뭐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거기 가갖고서는 이제 신발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이거 주세요. 그러면 몇이냐고 사이즈가. 사이즈요? 240이나 250인데 그러면 갑자기 아저씨가 종점! 그래서 맞아. 민망하게 종점이야! 종점 가서 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심지어 발이 255니까 내가 얼마나 신발을 너 진짜 크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금강제화에 가서 계속 금강제화 얘기를 하네. 금강제화에 가서 없지 않아? 250을 사서 꾸겨놓고 신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피가 철철 나지. 그렇구나. 안 넘어지지 잘. 잘 넘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 오뚜기 같이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다 다시. 발이 약간 커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이제 트렌드 얘기를 하시죠. 옛날 얘기 말고. 아니 뭐 트렌드라기보다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보니까 요새 운동화 신는 경우들이 많고 인스타 같은 데도 보면은 위에는 굉장히 약간 뭐랄까 정장인데 이게 딱 떨어지는 맞아. 정장이 아니더라도 찰랑한 치마. 그런데 딱 이제 운동화 신고 맞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디다스 삼바나 가젤 탁 신으면. 그리고 뭐 뉴발란스 같은 경우 다 넘버들이 맞아. 있어서 유행한 넘버 같은 거, 그리고 뭐 뉴발란스라든지 아식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운동화를 많이 신고 저렇게 멋있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구나. 네거티브 트렌드는 나이키는 여기서 잘 안 신는다. 물론 나이키 아직도 올드 버전 코르테즈 같은 거 이제 그것도 인기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나이키는 참 이 많은 운동화 업체들이 약진하는 와중에 혹은 이런 많은 운동화 업체들이 약진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치. 취약하죠. 아직도 주식 들고 있니? 굉장히 관조적인 입장으로 이제는 더 이상 화내지 않으면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즘은 제 최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식스. 왜냐하면은 재작년 정도에 주위 분들이 또 권유를 해주시면 제가 또 하나씩 다 사서 신어보잖아요. 호카. 좀 굉장히 물렁물렁한 밑창을 갖고 있고, 근데 아식스의 느낌 뭐라 그럴까. 곰 3마리에서 아빠 곰은 뚱뚱하고 엄마 곰은 날씬하고 아기 곰은 귀엽잖아. 그러니까 약간 아기 곰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물렁하지도 않고 딱 맞는 정도의 쿠션감을 주고, 발 밑바닥 쿠션도 좋지만 발목에 들어가는 쿠션이 굉장히 훌륭해서 아식스를 요즘 사랑하고 있는데, 뭐 아식스도 실적이 좋다고 그래요. 지윤님은 어떤 운동화 좋아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온유어마크라는 그 운동화, 운동복 이런 걸 이제 편집샵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이제 했는데, 거기 이제 가면은 그걸 해볼 수가 있어요. 내 발이 어떤 모양인가, 어떻게 생겼냐. 그런 기계들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약간 평발인데요? 그러시는 진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였으면 군대 안 가는 거 아니야? 아닌가? 왜 아깝지 갑자기? 왜 갑자기 아까워지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컨버스 같은 신발은 좋진 않다. 왜냐면 이게 딱딱하고 편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쿠션이 거의 없는 데다가 거의 땅하고 닿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컨버스는 예쁘기는 한데, 그래서 오래 걸을 때 컨버스는 좋지 않고 좀 쿠션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던 게 미즈노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러닝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운동화를 그렇게 막 갈고 막 이런 편은 아니거든요. 미즈노가 마라토너들이 많이 신는 운동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 사면 나도 온러닝 사볼까? 막 그랬었는데 미즈노를 권해주시길래 미즈노를 이제 들고 왔죠. 근데 되게 가벼워. 그렇구나. 정말 딱 신으니까 뛰고 싶은 거야. 너무 가벼워서. 그렇구나. 이걸 이렇게 가벼운데 뛰면 어떤 느낌이 들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미즈노를 지금 가져와서 신고 달리고 있죠. 평소에는 반스도 많이 신었었잖아요. 반스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제가 스타일이 뭐 하나 신으면은 그냥 그것만 신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반스를 많이 신었죠. 그냥 뭐 평소에 그냥 뭐 어디 나가고 그럴 때 뭐 청바지 입고 그냥 귀찮아서 그냥 늘 반스를 신는 모습. 늘 반스를 신고 다니지. 맞습니다. 색깔도 그냥 우리 애가 골라준 주황색으로. 그래서 운동화 신고 다닌 것 같아요. 저도 여름 맞아요. 되면은 이제 좀 샌들 같은 거 이런 걸 신겠죠. 더우니까. 저는 이제 여름 되면은 샌들도 신고 슬립온 그 끈 안 묶는 신발을 좀 많이 신죠. 그래야지 간편하게 신고 벗고. 제가 그래갖고 작년에 추천을 받아서 산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왜냐면 그게 미국에 있는 우리 애 집에 있거든. 뭐야? 놓고 안 갖고 왔어. 우포스라고 있어. 못 들어봤어요. 약간 고무로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엄청 편해. 엄청 편해. 피디님 아세요? 우리 피디님 아신대요. 그래? 트렌드에 뒤처지면 불안해하잖아. 처음이야. 내가 은하니 모르는 거 알고 있는 거는. 트렌드에 뒤처지면 내가 모르다니. 되게 편하죠. 우포스. 검색해보겠어. 여름에 이렇게 좀 햇볕이 막 쨍쨍하고 날 때 신고 다니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포스. 이렇게 운동화 시장이 커져서 마이클 조던은 운동화만으로도 10억 달러를 벌었다는데 나 계약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근데 맨 처음에 85년도인가 계약서를 썼을 땐 운동화 시장이 작았잖아. 정말 그치.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은 누구나 신으니까 그렇죠. 에어 조던의 인기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절대량이 너무 많아진 거야. 정말 운빨을 타고난 사람이 아닐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한 두 나라는 구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운동화를 사서 신으면서 소소히 기뻐하는. 그냥 마이클 조던의 밑에서 일하던 병사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슬퍼하지 말고 신발을 한번 볼까? 보도록 하죠. 네. 심지어 신발도 태간댐이 있어. 지난번에 메리 제인 그거 신었냐 그래서 결국? 아니, 계속 태그를 안 떼고 있어. 그건 정말 신을 경우가 조금 경우의 수가 낮은 것 같아. 이거는 사실은 내가 예비용으로 사놔서 태그를 안 뜯은 거야. 아식스인데 아식스 운동화가 워낙 인기 있는 버전들이 솔드아웃이 많이 돼서 일단 물건이 있을 때 사자. 근데 지금 신고 있는 아식스를 또 맨날 열심히 신고 있거든. 내 왜 팥죽색 아식스 운동화. 그거가 이제 너덜너덜해지면은 이걸 신어야겠다. 그래서 이건 태그를 뗄 겁니다. 곧. 그래서 아식스. 너 뭐래? 그 양심이 괜히 도둑이 제발저러 갑자기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그래 가벼워. 들어보세요. 그러네. 그리고 쿠션이 발목에 쿠션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보통은 이제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이렇게 쿠션이 되게 세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 운동화도 걷다 보면 열심히 걷다가 왜 약간 발목을 삐끗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아식스 운동화가 인기가 요즘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좋아하는. 제 거 보여줘요? 응. 미즈노. 얼마나 가벼운지.
진짜 진짜 가볍네. 가볍지? 진짜 가벼워. 아식스보다 훨씬 무게가. 그러니까. 음. 근데 신을 때 약간 불편해요. 그러니까는 왜?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잖아. 앞에 그러네. 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쑥 해갖고서 하고 집어넣는데 이건 그게 안 돼서 무조건 풀어야 돼, 끈을. 그건 그거 좀 불편한 거. 그거 빼고는 되게 가벼워갖고 일단은 뛰기가 뭐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걸 신고 뛰고 있어요. 정말 가볍네요. 근데 나는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여름 되면은 저는 샌들을 신어야 돼서 내가 좋아하는 신발은 테바라고. 테바? 응. 원래는 약간 트레일용으로 나온 샌들 비슷한데 되게 편해요. 발 밑창도 운동화처럼 돼 있고. 편해 보인다. 그다음에 이제 다 찍찍이로 돼 있어갖고 바닷가 갈 때도 신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신고. 근데 금색도 있냐? 샌들이? 내가 왜 반짝이 좋아하니까. 아. 내가 근데 사놓고 많이는 안 신었어. 그런데 그런 우리는 것 워낙 금색을 워낙 번쩍거리는 걸 좋아해서 이거 또 골드버튼 아이템으로 라고 하니까 좀 창피하지만 금치마에 금샌들 이게 카슈라고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프라다에 원래 속했던 그룹이라고 하는데 신발을 잘 만들어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컴포트화를 몇 개 사 신었었는데 이 샌들도 굉장히 밑창 같은 게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바닥을 볼까 하도 안 신은 것 같은데. 아예 신었어. 지윤님의 샌들 근데 아이템. 저는 사실 샌들을 그 시즌에 하나 그냥 대충 사갖고 신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끊어져서 버리고 그때 우리 그랬던 내 눈앞에서 하나 끊어졌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끼는 샌들을 보면은 사실은 저는 신발을 조금 예쁜 신발을 좋아해요. 그 옷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건 별로 없는 편인데 신발은 약간 좀 그게 있어. 그래서 예쁜 공주 신발? 약간 공주스럽거나 약간 좀 포인트가 들어가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떤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샌들은 사실 이거예요. 이게 거의 캐리 브래드쇼 스타일의. 되게 오래됐어. 프라다에서 예전에 샀었던 샌들인데 이걸 맨날 신고 나가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가끔 여름에 약간 뭐 좀 드레스는 아니지만 뭐 그런 원피스 같은 걸 입는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신는 샌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0년도 다 된 것 같은데? 끊어질라 그래 저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 하도 오래 신어. 이것도 어느 날 나랑 어디 가다가 뚝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때 뚝 끊어질 수 있어. 근데 이 앞 모양이 너무 신기하고 예뻐갖고 그때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보다 신발은 약간 좀 공주공주한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네. 근데 신으면은 또 나름 또 예뻐갖고 내가 되게 아끼는 신발 중에 하나죠. 프라다 신발이 편하기도 하다고 들었어요. 예쁘고. 또 다른 하나는 그건 굽이 꽤 높은데? 이게 11cm인가? 야,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저런 걸. 나는 이걸 신고 언덕을 올라다녔다. 그때 세상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피 안 나? 피 안 나. 이거는 사실 마놀로 블라닉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색깔이 변했어요. 이게 변한 색깔이야. 변한 색깔도 괜찮아. 근데 원래는 하늘색이었어요. 지금은 고려청자 빛이. 그렇지, 고려청자 빛이야. 비추색. 마치 옛날부터 고려청자였던 양. 그리고 신고 다닐 수는 있는데 예전 색깔을 기억하는 나로서는 좀 안타깝지. 에나멜이 그게 안 좋더라고요.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 좋더라고. 근데 뭐 이거에서 조금 더 막 칭칭 감으면은 왜 글라디에이터 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게 너무 특이하고 모양도 그리고 마음에 들어갔고. 영화 글라디에이터를 좋아하더니 샌들까지. 약간 로망이 있나 봐. 그래서 이 신발도 되게 좋아했었지. 예뻐갖고 저는 많이 신고 다니고. 근데 지금은 사실 이거를 신고서는 막 걸어 다니질 못하죠. 이렇게 발목 그러니까. 잘못 접질릴까봐 무서워갖고. 우리 나이 집 발목 접질르면은 붙지도 않아. 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이걸 신고선 뛰어다녔는지 모르겠어. 저번에 보그에서 인터뷰 촬영할 때 제가 스틸레토 거기서 한번 신어봤다. 일어서질 못했잖아. 발목에서 두두두둑 소리 나서.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근데 힐을 되게 좋아해요. 운동화도 뭐 좋아하긴 하는데 하이힐 같은 거 모르겠어요. 그 약간 섹시하다는 로망이 있나 봐. 그래서 그 하이힐 같은 걸 신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고 지금도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예쁜 하이힐 이런 거 보면은 확 하기도 하고. 그럼 강연하고 이럴 때도 다 하이힐을 신어요? 그건 아니야. 왜냐면 1시간 이상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무리가 가니까 그거는 사실 안 하고 그때는 그냥
높아도 5cm 이상은 안 가는. 그런 말 들으니까 약간 그래도 동질감을 느낀다는 하이힐을 옷이. 지금은 옛날에는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는 너무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회사에서 옛날에 정장구두 신는다고 했을 때도 5cm를 넘은 적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진짜 수십 년 전에 신은 신발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 회의 때마다 신었던 페라가모. 페라가모 단화들을 많이들 갖고 있지. 이제 회사 떠난 지가 꽤 돼서. 얘 검은색이니 남색이니? 남색인데 색깔 이것도 색깔이 에나멜이라서 조금씩 변해가는데. 그러니까 리본은 남색인 걸 내가 빡빡 알겠는데 검은색이 더 진해진 느낌이 들어서. 근데 사실 신으면 이거는 뛰어다닐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회사에서 회의를 한다는 게 낭만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보고 서류 챙기고 샘플 챙기고 이런 막 뛰어다니거든. 그래서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그래도 제가 최근에 정장 구두를 좋아하는 브랜드가 스튜어트 와이스만. 우리나라에 있나?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아. 근데 맨날 전형적인 구두가 나요. 로퍼 스타일에. 근데 이제 이게 좀 낮게도 나오고 높게도 나오고 하는데 리본이 달려있고 그래서 그냥 뭐 무난하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근데 이건 그나마 이 버전 중에서는 굽이 높은 거네. 그러네. 늘 이것도 낡아서 못 신게 되면은 비슷한 걸로 또 새 걸 사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건 비교적 최근에 산 거예요. 스타일이 맨날 똑같죠. 여름에 맨날 신는 거는 슬립온. 맨날 끌고 다니는 거. 이거 근데 사실 이것도 매년 사기가 어려운 게 이거는 이탈리아의 공방에서 사오는 거거든요. 그 이탈리아 공방이 어딨냐 하면은 밀라노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꼬모수 있잖아요. 거기에 벨라지오라는 작은 도시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가죽 공방에서 사는 거예요.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가게 될 때 한 서너 켤레를 사와서 신는데 그냥 좋은 가죽으로 돼 있고 발에 땀도 안 차고 해서 여름에는 이거를 많이 신어요. 근데 그 아까 지윤님 말했던 것처럼 이게 거의 밑창이 없잖아. 밑창이 없다 그래야 되나? 아주 오래 걸으면 조금 발이 아파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신발. 사놓고 잘 안 신는 신발을 마지막으로 사놓고 잘 안 신는 신발은 두 가지가 있어. 이거 한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선장을 그러지 않았었나? 무슨 실리콘밸리에서 신는다고 막 그 마케팅하는 신발 올버즈. 부드럽고 좋은 면도 있는데 이게 뭐 양모로 돼 있다 막 이러면서 마케팅을 했는데 좀 너무 부드러워서 이게 실제적으로 잡아주는 부분이 없어요 옆에. 그래서 나는 조금 아리까리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안 신어요? 많이 안 신어요. 특히 멀리 이제 오래 걷거나 이럴 때는 잘 안 신어요. 확실히 오래 걸을 때는 내가 아식스 좋아한다는 것처럼 운동화. 이런 발목에 좀 잡아주고 그래야지 덜 필요한 것 같아. 이거는 왜 안 신어? 근데 그게 샌들인데 털이 달려갖고 정말 이상한 상품계 아니야. 그러니까 야, 봐봐. 이게 샌들인데 더울 때도 신기 어렵고 추울 때도 신기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용도가 뭐야? 집에 반경 1km를 다닐 때 신어요.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거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편의점에 가거나. 약간 궁금해지긴 한다. 네. 저는 사실 크록스를 잘 신어본 적이 없어서 크록스가 궁금하던 차에 이게 60% 세일이 하길래 60% 세일 할 만해. 사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래서 이래서 세일을 60%구나. 세일한 거였구나. 혹시 용도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용도에 맞춰 신겠습니다. 난 용도보다 왜 만들었는지가 궁금해 저렇게. 귀엽긴 귀여워. 하지만 귀여우라고 만든 거야. 다시는 이런 거는 사지 않겠어요. 따뜻하려면 따뜻하고 추우려면 추워야지. 물건을 사다 보면 이런 참사도 일어나고 좀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냥 웃겨서. 정말이란 말이야. 저는 이제 최근 이제 많이 신는 하이힐은 이건데,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야. 근데 그냥 누드톤에 아주 평범한 이제 뭐 힐인데,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옷을 챙겨줘요.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코디 같은 이제 분들이. 근데 구두는 가져가야 되거든. 그래서 뭐 어떤 색의 어떤 옷이 올지 미리 아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모르고 가갖고선 대충 입고 그냥 무난한 구두로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난한 구두는 누드 색깔 이런 하이힐이지 뭐. 그래서 그냥 그런 용도로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실내에서 신는 용이지 이거는. 내가 신으면은 굽이 부러질 것 같아. 부러지지는 않는데 높아서 약간 어지러울 할 수는 있지. 이것도 거의 높다. 한 9cm?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힐을 좋아해요.
가장 요새 그냥 들고 다니는 거지 뭐. 신고 다닌다기보다 들고 다니는 신발.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신발을 가지고 와봐 지윤아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단촐하게 가지고 왔는데 은하님이 이렇게 많이 갖고 올 줄 몰랐어. 저는 이걸 추려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장안에 나의 아기들 중에 어떤 아기들을 데려갈까 뭐 이런 기분으로. 근데 기분 좋지 않아요? 신발 새 신발 신으면은? 우리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기분이 굉장히 업돼서 우리 시작을 은하님이 했잖아요. 되게 기분이 좋아갖고 아까부터 흥얼흥얼 거리면서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괜히 신발 갖고 야 내가 언제 이런 걸 다 사모았냐. 또 물건 보여주고 신발 보니까 기분 좋구나 너 어때? 그러니까 나 원래 물건 보면 좋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근데 신발은 또 특별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왜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짝. 그러니까 사람을 뭔가 기분 좋게 해주는 어디론가 새로운 곳을 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맞아. 그런 약간 그러니까 효과가 어디서 있는 게 나온 아닌가. 말인지 모르지만 좋은 신발이 너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까? 그건 어디서 나온지 알아. 그거 어디서 나와? 그거 나는 꽃보다 남자. 어디서 나왔어? 아니 근데 그게 그 전에 어디서 나온 말 아니야? 근데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꽃보다 남자의 한채영 씨가 이야기할 때 처음 듣긴 맞아요. 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랜만에 신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신발장을 또 한번 열어보고 나니 재밌네요. 그러네요. 집에 또 많이 있겠지. 오늘 따라오지 못한 오나 호카야 섭섭해하지 마라. 엄마가 또 다른 애기들. 나중에 방송에 내보내줄게 뭐 이런 거지. 네. 자, 이렇게 한번 예전에 한번 옷장을 우리가 네. 공개를 했었는데 오늘 신발장을 좀 공개를 해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또 은하님하고 저하고 취향이 다른 게 또 나오기도 하네요. 네.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옛날 생각도 나고. 맞아. 오늘 롱테이크 이렇게 신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다음에 또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